자, 다음 즉시항고 갑니다. 법률에 이제 이렇게 확 띄어서 13조로 났습니다. 즉시항고. 자, 1항.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즉시항고를 왜 하죠? 항고하고 똑같아요. 개념은 똑같은데. 그렇죠. 어떤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. 이건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걸 항고라고 하는데, 항고 중에서 더 빨리 짧은 기간을 주고 대신 접수되면 빨리 심리 들어가는 게 즉시항고입니다. 항고 사건은 심리 절차를 꼭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즉시항고가 벌어지면 빨리 해요. 그게 이제 즉시항고 항고의 차이긴 한데,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규정이에요. 항고, 즉시항고 따로 있어요. 그러면 이거 채권자는 채무자는 둘 다 할 수 있어요.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.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. 근데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어. 여기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어요. 그럼 내가 기각결정문을 받고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 14일입니다. 요 법에서는 14일이에요. 다른 민사집행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딱 7일인데 채무자의 파산에 관한 법률은 14일입니다. 즉시항고 기간이. 즉시항고를 때려 넣을 수 있어요. 넣으면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해요. 장급법원이. 그런 얘기예요. 실제로 즉시항고를 넣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에 폐지됐을 때 즉시항고 넣고 그동안 못 냈던 변제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즉시항고를 상급법원에서 다 받아줍니다. 폐지 결정을 취소해줍니다. 취소해줘요. 왜냐하면 밀렸던 거 다 냈으니까. 밀린 변제금을 안 내는 이유로 폐지했을 때 밀린 거 다 내고 즉시항고 따는 거 안 넣으면 다 취소시켜줘요. 그대로 가게 해줍니다. 실제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자, 2항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에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14일입니다. 14일. 공고라고 되어 있죠. 송달이 아니라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채무자의 행위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고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. 특별한 뭐뭐뭐 절차들은 항상 공고해야 돼요.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. 왜 그러냐니까요.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개인 채권자 이런 경우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생각보다. 근데 그 채권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면 확정이 안 돼요. 무한정 길어져요. 그래서 그걸 송달을 가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. 그 공고가 있으면 그날부터 14일을 딱 잡아서 끝나버려요. 그럼 법원에 공고하는 거예요? 공고라 하면 이런 겁니다. 옛날에는 법원에서 나오는 것 또는 이제 서울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나요? 네네네. 그 관보라고 하죠. 예. 관보에 이 내용을 이렇게 관보의 어느 신문에 지면 여러 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공고하고 이렇게 띄워요. 광고처럼. 이렇게 띄우는 요걸 공고라고 합니다. 근데 요즘은 꼭 이렇게 신문에 공고 안 해도 돼요. 인터넷이죠. 네, 인터넷상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어디 부분에 공고해요. 공고판들이 있어요. 거기 공고해도 공고가 돼요. 네, 옛날에는 신문에 무조건 실어야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고하기도 합니다. 3항, 제3항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 집행정지의 효력이 뭘까요? 어떤 채권을 이렇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 그런 거 아닐까요? 집행정지라 하면요. 어떤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. 자, 채무자의 행위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따가 할 건데 회생 절차든 개인회생 절차든 개시결정의 효력에 보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 정지한다.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 부동산에 관한 별채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강제집행은 중지합니다. 그래서 가압류 들어와서 있던 거 또는 압류 들어와서 압류를 이제 추심해가고 있던 거 정지를 시켜놔요. 더 이상은 배당 안 줘요. 안 주고 그냥 압류만 해요. 요건데 근데 중간에 안 하고 기각을 하거나 폐지를 했어요. 그러면 개인의 개시결정의 효력이 사라져요. 그럼 다시 압류돼서 추심이 가야 되죠. 근데 이제 여기에 적시항고를 넣어요. 그러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뜻은 폐지결정의 효력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. 폐지결정 자체의 효력이
정지되어 있다. 그래서 그 전 단계인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개시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뜻이에요. 집행정지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. 항고에 의해서 다투어지는 재판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. 그 앞의 상태가 유지된다 이 뜻입니다. 이게 이제 개념상 약간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적시 항고가 된 그 결정이 의 효력이 진행되지 않고 서 있다 이 뜻입니다. 네, 그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. 강제집행이 앞에 있었어요.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정지가 돼요. 변제기간 인가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다 없어져요.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자 이게 근데 이제 그 전에 민사적인 문제인데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. 채권 압류 중에 전부명령. 이건 뭐냐 하면 채권을 압류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게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. A라는 내가 있어요. 나의 채권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돈을 줘야 돼. 줄 돈이 있어요. 근데 내가 또 받을 돈이 있어요. 나의 채무자 C가 있어요. 내가 채무자한테 돈 받으면 채권자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줄 돈도 있지만 받을 돈도 있어요. 자, 이럴 때 채권 압류를 이 사람이 나를 채무자로 하고 나의 채무자인 이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해서 곧장 이렇게 압류를 들어갑니다. 이게 채권 압류의 개념입니다. 내가 받을 돈을 바로 받아가겠다 하는 겁니다. 여기에 근데 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전부명령이라는 결정이 있고 추심명령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. 두 개의 효력이 달라요. 추심명령은 채무자 C로부터 A가 받을 돈을 내가 받아갑니다. 나한테 주세요. 생길 때마다 주세요. 이 뜻입니다. 네, 월급 압류 뭐 그런 네. 그런 자, 근데 전부명령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. 이 사람이 A가 C한테 받을 돈 전체를 내가 받아야 될 채권액만큼을 몽땅 떼서 이미 A-C 관계는 사라지고 요거만 남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부명령입니다. 다릅니다. 이건 이제 채권에서 민사법에서 채권편에 보면 채권 양도라는 개념으로 봅니다. 이건 이제 채권 양도고 요건 압류해서 받아갈 권리만 있는 거고 요건 양도 받으면서 끝나요. 이미 요 사이에 있었으면 2천만 원이 있었어요. 내가 여기서 압류를 1,500만 원을 걸었어요. 전부명령을 확정이 됐어요.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1,500만 원은 곧장 1이 날라가게 돼요. 이미 이동한 거예요. 내가 받을 돈 중에 2천 중에 1,500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500만 원밖에 받을 게 안 남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전부명령이고 추심명령은 똑같은 조건이라 해도 2천만 원 내가 받을 건 그대로 나는 있어요. 그 중에 1,500만 원을 먼저 줄 때 여기가 받아가는 거죠. 그냥 이게 찰 때까지 계속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. 먼저.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머지 받는 거고 여기는 요 결정이 확정되면 그냥 이렇게 이 단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. 특히 액수가 2천이 되기가 3천이다 이러면 이쪽이 더 많죠. 그러면 2천 줄게 다 사라지고 나는 받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냥 아예. 지금은 남았으니까 남는 것이만. 이게 달라요. 이 전부명령 같은 경우에 이제 특칙이라고 있어요. 개인의 행 절차에. 얘는 한번 확정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이 집행은 해제고 다시 없습니다. 끝난 거기 때문에. 여기도 집행 해제가 없어요. 그래서 전부명령이 급여의 압류가 들어와서 딱 있어요. 급여가 계속 압류당해. 힘들어. 개인의 행 절차를 신청했어요.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기간 인가결정까지 났어요. 근데 전부명령이 남아있으면 수행할 방법이 없어요. 그 전부로 뜯기는 거 뜯기고 반 뜯기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나눠주라? 어렵죠? 뭐 불가능하죠. 네. 그래서 변제기간 인가결정일 이후에 근로의 제공에 의한 급여의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특칙이 있습니다. 이제 개인의 행 절차 부분에만 있어요. 특칙이 만들어졌어요. 이게 이제 그전 기존에는 전부명령은 이미 끝난 건데 뭐 그런 게 어딨어. 근데 이게 특히 만들어놨습니다. 안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런데 이제 이 전부명령이 그래서 변제기간 인가결정이 났어요. 그럼 이게 그 뒤로는 효력이 없죠. 근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딱 때려넣어요.
그러면 어떻게 되죠? 인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잖아요.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. 그러면 전부명령의 효력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거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즉시항고의 효력입니다.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얘 아직 살아있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. 인가결정의 효력이 즉시항고로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특별히 어떤 규정들 중에 보면 이 규정에 대한 이거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라고 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없다 이런 뜻이고 그런 표현이 없으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게 이제 총칙의 방법이에요.